올해 40세 되었지만 이제 세상에 나온 갓난 아이와 같은 사람이죠. 물론 그전엔 안 해본 일 없이 이 일 저 일 닥치는 대로 하며 사람들에게도 닳고 닳았지만 그 당시엔 사람이라기보단 야수나 진배 없었거든요. 이제야 비로소 사람다운 눈으로 사람들 속에 섞여 들었는데 재수 더럽게 없던 운수 없는 날 단 한 번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제 인생에 찾아든 행운 때문이었죠.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밤낮으로 싸우는 부모 밑에서 막대먹게 자랐습니다. 다른 집과는 다르게 밖으로 도는 어머니에 그 어머니가 저지른 일 수습하는 아버지 때문에 집에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어요. 그 때문에 제 위로 하나 있던 누나가 어릴 적에 집을 나가 아직까지도 연락 두절 상태인데 누나가 잘만 살고 있다면야 저는 찾고 싶지 않습니다. 누나는 저보다 더 힘들고 고단했거든요. 일을 치고 아버지에게 혼이 나면 어머니는 반성이 아니라 누나를 붙들고 화풀이를 하곤 했는데 그게 누나 잘못이 아니라 순전히 본인 잘못이었죠. 내가 너만 없었어도 이렇게는 안 살았어. 그만 만나자고 이미 헤어졌는데 갑자기 네가 생겨버린 바람에 이렇게 된 거잖아. 너 때문에 내가 모양 빠지게 어떻게 할 거냐며 울고불고 매달리고 기어이 엄마한테 들키게 유난스럽게 입덧한 게 못된 것. 너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이 이 모양이 된 거야. 알아? 나야말로 태어나 보니 엄마가 내 엄마라 실망했어. 아빠 싫어한다면서 왜 나를 태어나게 만들어? 그러고는 왜 내 탓하냐고. 아까도 아빠한테 혼난 게 엄마 잘못이지 내 잘못이야? 돈 번다고 나가서는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어울려 다니니까 그런 거잖아. 아빠가 똥 밟은 건데 왜 엄마가 아빠 탓하며 내 탓해? 나야말로 창피해. 아저씨들은 엄마한테 관심도 없는지 고개 절레절레 젓고 가더라. 자기 집에 싸움 안 나게 처신 부탁하고 가던데 이게 내 잘못이야? 그리고 그렇게 싫은 남자하고 살면서 철민이는 왜 낳아놨어? 나 때문에 억지로 결혼했대서 내가 없어져 주려고 해도 철민이가 있어서 그것도 안 되잖아. 이게 정말? 야, 너 입 안 다물어? 네가 어디서 주둥이를 눌려? 어린 게 어른이 그렇다면 그런 거야. 내가 니까지 껏한 때까지 시집살이 당하고 아우 속 터져. 이러니 내가 마음을 못 잡고 밖으로 돌 수밖에 없는 거야. 누가 내 마음을 알고. 아유 속 터져. 야 철민아, 막걸리 좀 받아와. 왜 이래 얘들이. 내가 먹을 거 아니야. 할머니 먹을 거지. 어머니가 그 와중에도 이렇게 유세를 떠는 것이 할머니 때문이었죠. 치매로 정신이 오락가락하시던 할머니. 그러나 엄마 빼고 할머니가 키우다시피 했던 저와 누나는 조금도 싫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다정하고 인자하셨던 성품 그대로 가끔 사고 칠 때도 얌전하신 데다 마냥 아기가 되어 죽는다고 악을 쓰는 엄마를 가만히 바라보다 얼굴을 쓰다듬는 그런 양반이시죠. 결국 못되고 밖으로 놔두는 엄마도 할머니는 그렇게 많이 미워하진 못했습니다. 지은 죄가 많았기 때문이죠. 당신 아이를 배웠다고 집에서 쫓겨난 입 삐죽 튀어나온 어머니를 타박 한 번 없이 품으신 할머니는 이후로 누나 낳고서 밖으로 돌고 집에서 한껏 게으름 피우는 며느리를 가엾게 여기시며 군소리 없이 수발을 했습니다. 어머니도 할머니에게는 미주알 고주알 고부간에 못할 소리를 툭툭하며 편하게 살았으니 양심상 할머니 핑계를 대며 못 산다고 나서진 못했죠. 말로는 사내 못 사내 해도 어머니는 또 아버지를 의지했습니다. 언젠가 아버지 친구하고 놀다가 그 집 아줌마에게 머리 뜯기는 어머니를 구해주신 것도 아버지였는데 같은 피해자 입장에서 욕을 먹으면서도 아버지는 묵묵하게 받아들이고 포용을 하셨더랬죠. 집구석 분란을 다 지켜보던 제가 스스로를 야수라고 칭하던 그 시절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아저씨, 살라면 살고 말라면 그냥 버리든가요. 왜 저것이 남편 뻔히 두고 맨날 남편 친구라고 둘러치면서 수작 부리는 거 봐주는 것도 한두 번이잖아요. 아니면 우리 양반하고 친구 그만하던가. 이게 뭐냐고. 혹시 둘이 사귀라고 연결해주고 그래요?
그것도 아님 어쩜 마누라가 뻔뻔스럽게 저러고 다니는 걸 보고도 같이 붙어 사냐고. 아우 비들도 좋아 하여간. 재수씨, 애들 듣고 있으니까 말 좀 조심하시죠. 아무리 화나도 이건 아니잖아요. 말씀대로 차라리 내가 마누라 싫어서 나 대신 쟤하고 놀아라 이어줬으면 억울하지는 않겠네요. 같이 속 터져나가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사람끼리 험한 소리 말자고요. 내 마누라 간수 잘 못한 것처럼 재수씨도 남편 관리 잘 못한 거니까요. 남녀가 마주쳐야 소리가 나죠. 일단 제가 알아듣게 말할 테니까 재수씨도 잘 타일러 봐요. 곧 죽어도 그냥 술 같이 마신 거라니까 넘어가줘야지 어쩌겠어요. 애들도 있는데. 다리 멀쩡해서 돈 벌러 나간다고 나가서 허짓거리하는 사람을 무슨 수로 잡아앉혀요. 아유 이게 뭔지. 차라리 모르는 남자면 말을 안 해. 뻔히 한 동네 사는 남편 친구하고 이거 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응? 집에 무서운 사람이 없어서 그래. 남편도 그렇고 시어머니도 순하기만 해서. 그래 할머니 요즘은 어떠세요? 처음엔 나쁘다고 하셔서 어쩌나 걱정했더니만 이 꼴 저 꼴 안 보고 다행이야 그나마. 다른 연세 드신 분 같지 않게 얌전하셔서 그런가. 그래요 나 가요. 그냥 하도 속 터지고 정신이 없어서 나도 모르게 그만. 미안해요. 너희들도 아줌마 하는 말에 신경 쓰지 마. 하루 이틀도 아니고 네 엄마가 사람 좋아해서 오해를 많이 받는갑다. 갔어? 아이 그 옆편네 지독하네. 집까지 쫓아오냐? 그러니 남편이 밖으로 돌지. 이번엔 정말 별일 아니야. 자기 친구가 월급 받았다고 밥 한 번 같이 먹자고 해서 먹은 것 뿐이라고. 저 여자가 하도 돈돈하며 바가지 긁는다고 살맛 안 난 데서 이야기 들어준 거야. 들어보니 그럴만도 한 게 아우 친정으로 자꾸 돈 빼돌린다네. 동생이 성질이 보통 아닌 모양인데 일하면서 동료가 이렇게 하라고 한 걸 번번이 저렇게 해서 싸움이 났다는데 머리로 받아버렸대. 그거 합의한다고 돈 갖다 바친다고 돈 벌어도 내 돈 아니라고 다 쓰고 들어간다고. 그래서 살살 달래서 들여보낸 거야. 그걸 누가 보고서. 여보 화난 거 아니지? 아이고 벌써 저녁 때네. 내 저녁 맛있게 해줄 테니까 두부 2모만 사와잉. 김치 탈탈 볶아서 두부김치 해 먹자. 아버지가 두부 좋아하잖아. 이렇게 둘러치며 유야무야 넘긴 어머니는 기어이 아버지 친구와 야반도주를 하셨습니다. 이미 그 전에 누나가 어머니와 싸우고 집을 나가 연락이 끊겨서 뒤숭숭한 마당에 몇 해에 걸쳐 눈빛 주고받던 두 양반이 일을 쳤을 때 아버지도 생애 의욕을 놓고 무진장 방황하셨더랬죠. 그래도 할머니 때문에 휘청이면서도 차마 막 나가지 못했고 다행히 정신줄 붙들어 매고 사셨습니다. 집으로 들이닥친 아줌마 말대로 할머니가 집안의 두 여자 일을 모르는 병에 걸린 것이 다행이다 하면서도 그래서 수시로 우리 두 부자 마음이 들쑤셔졌으니 엄마와 누나 준다며 구석에서 수북하게 나오는 음식 때문이었죠. 할머니 드시라고 드리면 저와 아버지 주시지만 가지고 있어도 영 볼 수 없는 누나와 엄마 몫을 여기저기 숨겨놓아 시시때때로 방을 뒤져서 음식물을 찾지 않으면 그대로 썩어버리고 맙니다. 거기서 이것보다 더 맛난 것 먹으며 잘 있다고 해도 꼭 챙겨두는데 저는 미워 죽겠는 엄마도 할머니는 그렇게 며느리라고 같이 챙겼던 것이죠. 이런 할머니라 저는 밖에서는 개차반처럼 굴어도 집에서는 고분고분 말 잘 듣는 손자의 아들이었는데 당장 할머니 놓고 남자하고 도망간 어머니에 대한 증오심이 이만저만이 아니라 언제 어느 때건 그 여자를 만나면 내 얼굴에 침을 뱉어주리라 다짐하며 경멸을 하고 살았지요. 할머니는 치매도 치매지만 눈이 어두우셨는데 옆집에서 우리 집으로 뻗어나온 포도나무에 포도가 맺히자 장독대 두고 올라가 저 따주신다고 한사코 나서셨습니다. 옆집 마루에서 이런 할머니를 걱정하며 아직 안 익었어요. 나중에 익으면 우리가 따다 드릴게요 해도 어린애처럼 싱긋 웃으며 당신이 손가락으로 피아노 치듯이 포도 몇 알을 따서 저를 주시는데 곧 죽어도 손자인 저 챙긴다고 하시는 양에 서로들 흐뭇하게 바라보았죠. 실은 그 포도 채 안 익어서 검은 것 한두 개에 아직 파란 포도가 더 많았는데 저는 한 알도 남기지 않고 다 먹었습니다.
덕분에 가끔 설사해도 언제 끝이 날지 모를 할머니의 사랑을 거절하고 싶지 않았죠. 할머니는 저 군대에 있을 때 돌아가시고 저 제대하고 얼마 안 있어 아버지 돌아가시고 덜렁 혼자 남겨지고 나서 제 인생은 말 그대로 야수와도 같았죠. 실은 아버지 초상날 어머니가 어떻게 알았는지 와서 저하고 같이 살자고 한 걸 내치면서 스스로 불효자식을 자처한 그날부터였죠. 민철아, 아이고 내 새끼. 내가 너무 놀라가지고 올까 말까 하다가 너 혼자 어떻게 상치를까 싶어서 내가 도와주려고 왔어. 괜찮아. 그래도 이 양반 어머니 잘 보내고 아들 다 큰 거 잘 살다 갔으니 나는 말이다. 그동안 딸의 아들에 떼놓고 살아도 사는 게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새소리 닭소리야. 아저씨, 이 아줌마 내보내요. 여기가 어디라고 이런 사람을 들여요. 안 그래도 아버지 보내고 마음 한구석 아려 죽겠구만. 어디 이런 여자가 엄마라고 기웃거리고. 에휴, 이놈의 장례식장 확 엎어버릴까 보다. 어딨지? 얘따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자식이고 남편이고 다 팽개치고 도망간 게 뭐 주워 먹으려고 왔는가. 기생충 같은 게 득식을 한 게 여기 소독 좀 해야겠네 이거. 네가 원래 아빠 좋아하라고 할머니 좋아하라 했지만은 이게 하여간 누구 자식 아니랄까봐 괴팍하게도 자랐네. 하여간 그렇게 정이 붙을 수가 없어. 뭐 내가 돈이라도 빼갈까봐 그러냐? 어린 놈의 자식이 인심 사납기는 그래봤자 부모 자식 간 천류는 못 끊는 거야. 나 기억 안 나? 엄마라고, 네 엄마. 기억나지? 몹쓸 엄마. 그래서 이러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도 아닌 나 이 세상에 내놓은 여자라 치떨려서, 다른 사람도 아닌 아빠 친구하고 보란듯이 내빼서 남편이고 자식이고 물먹인 여자. 애미가 그러고 갔으니 내가 천륜 알아보는 놈으로 자랄 수가 있나. 누나 말대로 그렇게 싫은 남자하고 애 때문에 엮였으면 거기서 그만하지. 왜 나를 낳아가지고 중내산에 난리칠 거면 죽든지 살든지 하지. 왜 바람질이야. 산 사람들 그렇게 창피 주더니 어디라고 얼굴 들고 나타나. 별로 이쁘지도 않은 아줌씨야. 그래 지금 아버지 돌아가시니 신나서 달려왔어? 할머니 가셨을 때 코빼기도 안 비친 게? 하여간 나는 그 뱃속에서 나온 거 맞나 보다. 그치? 이렇게 인간 같지 않게 구는 것 보면. 그렇게 밭도둑은 못하잖아. 이번엔 누구 데리고 도망치려고. 말해봐. 입 떴다 뭐해. 와, 이래도 즐기다 즐겨. 저는 어머니를 향해 F킬라를 뿌려가며 멸시했습니다. 처음 어머니를 보며 수근수근 대던 사람들은 이런 제가 무서운지 가만히 보고 있었지만 저는 상관없었습니다. 차라리 하늘나라 가버리지. 혼자 행복하게 살겠다고 몇 년을 어울리며 사귀네 마네 동네 들쑤시고 아니라고 하소연해가며 기어이 도망갔을 때 이미 스스로 자격 팽개친 겁니다. 무슨 생각으로 무슨 기대를 품고 기어들었는지 뻔한 어머니는 이런 저에게 충격을 받은 것 같았지만 제가 이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 제대하고 얼마 안 있어 이 여자와 도망간 아버지 친구가 마을로 기어들었다는 소문이 퍼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가족이 야반 도주한 것 보면 둘이 헤어지고 아버지 친구는 가정을 챙긴 겁니다. 그 아줌마가 희희락락하며 다른 곳에 가서 새 출발하겠다고 자랑했다는 소리를 들으니 둘이서 뭔가 벌어먹고 살다 통수치고 원래 가족 찾은 것인데 보나마나 그 아저씨와 살면서 또 다른 사람 기웃거린 게죠. 어머니는 이제라도 자리를 지키겠다고 들이댔지만 저는 F킬라 뿌리고 소금 뿌리고 나중엔 마당에 흙을 뿌려가며 쫓아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시신 근처에도 못 가게 막았고요. 그 주제에 갈 곳 없어져 부모 자식 뇌가리며 받아줘봤자 부끄러운 줄 모르고 마을에 또 분란 일으킬 위인인 것을 아는 저는 도끼 눈을 하고 기어이 그 여자를 쫓아냈습니다. 아비는 이제 하늘 가고 애미는 없는 것이 나은 저는 이후로 먹고 산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망나니를 자처했습니다. 여자고 남자고 아무도 내 옆에 접근하지 못하게요.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친해지면 호구조사부터 하는데 아버지는 어머니는 하는 소리에 울컥울컥 양가의 감정이 들어 죽을 것 같았거든요. 아주머니, 나는요 아버지 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아려요. 모르겠어 왜 그런가. 그냥 어렸을 때 넘어져서 무릎 까진 데 불파스 바른 것처럼 가슴 한복판 여기가 막 따가워. 그래서 눈물 나.
어머니는 치매지, 마누라는 나 빼고 남자라면 좋다고 설치며 동네 들쑤시지. 딸이고 아들이고 그 모양 그 꼴 다 보면서 남자네 여자에게 멱살 잡히면서 한 대 올려 붙이지도 못하고 바보 취급 받으면서 사셨거든요. 가실 때도 살아온 것처럼 곱게 가셨어요. 어디 아프다 하고 병원 가시고는 다음날 바로 숨 놓으셨어요. 나 안 힘들게 하려고 그랬나? 아버지가 아주 용하시구만. 그래도 복이요. 어머니 복 없는 대신 할머니의 누나의 아버지 복은 있잖여. 할머니한테 듬뿍 이쁨 받았담서. 그것도 못 받은 놈들 수두룩해.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려면 아래를 보고 불행하려면 위를 보는데 이왕이면 아래 보고 살아. 돈이라도 줍잖아. 위만 쳐다보면 새똥만 정통으로 맞는 거여. 에고 애가 진다고 철들겠냐마는 해서 될 거 안 될 거 구별 못하고 괜시리 애 붙들고 그렇게 내 인생 물어내라 하는 사람이 있단다. 거울 보고 자기 멱살 잡으면 모를까 애초에 번지수가 틀렸는걸. 우리 엄마도 그랬어. 내 우리 오빠 붙들고 너만 아니었으면 하는데 아니 자기네 둘이 좋아서 애 낳아놓고는 오빠 탓은 장가가고선 아예 발길 끊으니 나 붙들고 하소연인데 나도 엄마라면 그저 그래. 곧 저 세상 갈 사람이라 봐주고 있는 거지. 자격증 없이 막 낳아놓으니 너나 나나 참 그렇다. 그래서 엄마는 영 안 볼 거야? 내가 또 어머니 이야기 생각하니까 가슴 여기가 막 답답하니 엄청 아파요. 아버지하고는 달라. 이게 속에서 막 뭐가 또아리 틀려있던 게 꿈틀꿈틀 거리는데 욕지거리가 막 올라와요. 아빠나 할머니 누나는 아련한 어린 기억 애절한 눈물이라면 엄마는 그냥 더러운 오물 분함이 화산처럼 터지는 느낌이에요. 나는요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 하면 우리 엄마예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어린 내 눈에 보고 듣고 느낀 것이 그런데 그걸 다 보고 참은 우리 아버지, 그렇게 가신 것도 결국 그 여자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놀리는 것도 아니고 코앞에서 꼭 아는 놈하고 어울리면서 그 뒤치다거리까지 하게 하고요. 동네 파다하게 소문 퍼지고도 아니라고 몇 년을 뻗트다 기어이 도망가고. 내가 아버지 초상날 사람들만 없었으면 일냈을 거예요 아마. 그래도 너는 너니까 정붙이고 살아. 모든 여자가 엄마 같진 않아. 괜시리 오는 사람 막지 말고 일은 잘해도 까칠해서 말 붙이기가 뭐하다고 다들 한 소리 하잖아. 그래 이 얘기 저 얘기 묻는 거 싫겠지만 그렇다고 사람들하고 등지면 안 돼. 엄마가 그 모양이라 할머니 사랑 받고 아버지 사랑 더 받았잖아. 다들 그렇게들 살아. 그나저나 그 양반 지금 뭐하고 살란가 모르겠다. 이제 늙으면 살아온 대로 혼자 감당해야 할 텐데 왜 그렇게 기차반으로 살아서의 상처 주나. 평생 젊을 것도 아닌데 싶어도 그렇게 머리가 안 구르는 인간들이 있다. 고생 많았어. 그러나 이제 어른 되었으니까 내 길 찾아가야 해. 주구장창 그 이야기하면서 막 살면 나만 손해요. 그 인간 쫓아내더라도 내가 잘 살면서 쫓아내야지. 못 살면서 돈 없다고 쫓아내면 별로 후련도 안 해. 그러네. 아줌마 경험담이에요? 맞네. 이왕이면 돈 부채질하면서 안 줄 거야 하고 쫓아내는 게 뽀대나겠다. 국민학교 때부터 선생님 말 안 듣던 저는 중학교 때부터 나빠 보이는 놈들에게 먼저 친구하자고 청해 다녔습니다. 공부 잘해봐야 나중에 어머니가 먹여 살리라고 들러붙을 테고, 누나가 집을 나간 이후론 더욱 인간 말종짓을 찾아다녔죠. 물론 집에 들어가서는 할머니와 아버지에겐 고분고분한 아들이자 어머니에겐 무뚝뚝하고 삐딱한 아들놈으로 군림했는데, 어릴 적엔 유야무야 묻혀졌던 엄마의 행실이 빨빨거리며 돌아다니는 중학생 시절 학교에 본격적으로 퍼져나갔기 때문이죠. 하필이면 좁은 동네라 어린 놈이나 어른이나 날라리들이 노는 곳이 겹쳐서 대낮부터 얼굴이 벌개져서 중년 아줌마 아저씨가 시시덕거리고 있는 것을 보면 대충 눈치채는 놈들에게 엄마는 익숙한 인물이었습니다. 바람을 펴도 미사리니 양평으로 드라이브 갈 차도 없고 돈도 없이 뒷골목을 누비며 막 나가는 수준 낮은 커플이구나 하고요. 하필이면 자기 이름 대신 저 엄마라며 자기소개를 하고 다녔기 때문에 저는 제가 모르는 어머니의 데이트 코스와 상대가 누구인지 학교에 등교하면 다 알 수 있었는데, 부자고 가난한이고
상관없이 그러고 다녀서 애들은 장사하는 줄 알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놀림감이 되지 않으려면 제가 더 독해지고 껄렁해져야 했습니다. 순진하고 만만하게 보여서 평범한 애들에게 놀림이라도 받으면 학교 생활은 끝이었기 때문이죠. 사실 진짜로 노는 놈들은 저는 잡놈 취급하며 아는 척하면 인사만 받아주는 게 다라 이래저래 저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상태로 붕 떠 있었는데, 물론 대학 들어갈 것도 아닌 저는 할머니 때문에 학교는 그만둘 수 없어 열심히 다녔습니다. 교복 입은 절 보면 할아버지가 떠오르시는지 활짝 웃으며 반겨주셨거든요. 게다가 늘 정신을 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 할머니를 실망시키지 않은 손자로 성실한 학생인 척을 했죠. 어머니가 아예 도망가신 이후 차라리 저는 마음이 편했습니다. 이젠 애들에게 목격이 되지 않아서 제가 어머니 아들이란 게 서서히 잊혀졌거든요. 할머니에 이어 아버지가 가신 후 저는 그나마 성실하던 척도 그만두었습니다. 여전히 공사장 일을 다니지만 언제든 내가 안 나가면 찾는 사람도 없는 이방인으로 같은 일을 하는 아저씨에게도 되바라진 놈으로 지켜가면서도 어울리지 않았고, 혼자 실빌집에 앉아 잔 기울이며 우리 어머니와 정반대로 남편의 자식 건사 열심히 하는 아주머니 앞에 두고 간간히 속사정 이야기를 하며 내 잘못이 아닌 태어난 죄로 쌓인 울분을 풀었지요. 저는 공사장 일도 나중엔 정리함과 택배일, 그리고 음식점 배달부, 그리고 다시 목돈 주는 일당 찾아 부평초처럼 떠돌아 다녔는데, 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누나와의 추억이 서린 집은 차마 떠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 남은 혈육인 누나의 생사조차 알 수 없던 저는 그저 살아있기만 바라며 험한 일을 자처하고 있었죠. 그러나 제가 먹고 사는 업의 건성이라 그런지 그만 벽돌을 나르다 발을 헛디뎌 아래로 추락해 다리가 심하게 다쳤습니다. 결국 저는 십장이 던져준 금일봉 봉투 하나로 더 이상 공사판처럼 험한 일도 못하게 돼버린 채로 근 넉 달을 목발을 짚으며 다녔는데, 벌어놓은 돈이 다 떨어져가고 이제는 안전한 일을 찾아야 하는데, 고등학교도 건성으로 다닌 제가 사무직을 할 수는 없고 결국 먹고 살려고 시작한 것이 택시 일이었습니다. 사람 대하기 싫어 벙어리처럼 입 붙이고 공사판 구르던 놈이 이제 남녀노소 누가 올라탈지 모를 차를 몰고 사방을 쏘다니며 반길 생각을 하니 미칠 것 같았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다리가 아프니 누워있던 내내 먹고픈 것만 머릿속 가득한 저는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저는 면허를 따자마자 택시회사에 취직하여 내리 다녔습니다. 아저씨, 잠깐만 지금 몇 분이에요? 미쳐. 내가 빨리 가라고 했잖아요. 내가 지금 7시 40분 차표거든요. 그러면 터미널까지 적어도 7시 30분에 도착을 해야 하는데 지금 35분인데 아직도 여기면 어떻게 해요? 내가 팍팍 밟으라고 했잖아요. 남자친구 기다리고 있을 텐데 집에 인사드리러 가기로 했단 말이에요. 어떡해. 나 아저씨 때문에 얼굴 보기도 전에 찢기게 생겼어. 아니 손님, 지금 이거 보고도 그러세요? 지금 출근 시간이잖아요. 손님 말고 다른 차들 이 시간엔 우글우글 다들 빡빡 밟고 있어요. 그리고 애초에 손님이 제 택시 탄 게 20분이에요. 미터기 보세요. 원래 손님이 탄 곳에서 터미널까지 평소에 30분 걸리기 때문에 타기를 늦게 타셨다고요. 그래서 내가 팍팍 밟으라고 했잖아요. 나도 늦은 거 알아서. 그리고 저번에 남자친구하고 갔을 때는 15분 만에 갔었다고요. 내가 실제로 그렇게 가봤으니까 부탁한 거지. 몰라요. 아저씨가 책임져요. 아저씨가 잘했으면 충분히 도착하고도 남았으니까. 무슨 비행기 타고 갔어요? 여기서 거기까지 15분? 새벽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평소에 30분 걸린다고. 당연히 출퇴근 시간은 더 막히고 내가 이 길을 하루에 수십 번을